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인권이라는 원칙을 미국 스스로 무너뜨린 바이든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바이든의 사우디 정책 변경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기지만 정책이 너무 일관성이 없고 졸속적인 것 같네요. 그래도 사우디가 현재 잘하고 있다. 지금 미국이 하는 짓을 보면 남이야 죽든 말든 자기들만 살자고, 남 등치는 꼴을 보면 역겹다. 이제 미국도 저물어 가는구나. 러시아는 승기 잡고 유럽을 흔들고 있고 미국은 달러로 패권 쥐고 흔들다가 결국 너무 풀린 달러로 무너지네.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현재 미국은 한국 등 동맹국들에까지 손해를 끼치면서 자국 우선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이 동맹국들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면 그 화살은 미국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런데 벌써 그러한 징조가 보이기 시작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행보에 제동을 건 나라는 바로 사우디인데요.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가 심해져서인지 사우디는 석유 감산에 나섰습니다. 세계 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유가 하락 문제에 또다시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사우디가 지난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에도 감산했다는 것은 사우디가 앞으로 미국과 뜻을 같이 하지 않겠다는 것이기에 문제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우디가 미국의 손을 잡지 않자 갑자기 한국이 큰 이득을 볼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바이든 정부의 IRA 법안은 미국 상 하원 의원들로부터도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동맹국들을 배신해서 미국이 얻을 게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한상원 의원은 찬성했다가 자신의 주장은 실수였다며 반대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29일 현지 시각 원고 상원 의원은 IRA 보조금이 지급되기 위한 요건 중 미국 내 배터리 생산 관련 조건은 2025년으로 전기차 최종 조립은 2026년까지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미 상원에 제출했습니다. 워녹은 앞서 IRA 법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지만 선거 캠프 대변인은 녹이 자신의 실수 메스를 수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IRA 법안을 자축하며 연일 강조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요즘 갑자기 미국이 유연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IRA 법안으로 지지율 상승에 효과를 보고 있던 도중 사우디가 감산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우디의 감산 결정이 미국 중간 선거를 앞두고 이루어져 또다시 지지율이 떨어질 국면을 맞은 것인데요. 따라서 IRA 법안을 유연하게 만들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내세워 지지율 하락을 막을 목적입니다. 과연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가 어떠한 상황이길래 미국이 태도 변화까지 하는 것일까요? 앞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가를 안정시켜달라는 호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산유국들과 함께 대규모 감산을 결정한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해 대가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바이든 대통령의 반응에 전문가들은 동맹국들끼리 쓰기에 다소 어려운 표현을 사용한 점에서 그의 사우디에 대한 분노의 수준이 드러날 뿐 아니라 이 문제가 또 다른 파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사우디에 대가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과 동시에 내가 무엇을 고려하고 마음속에 무엇을 가졌는지까지는 말하지 않겠다면서도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거듭 말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도 대통령은 사우디와의 관계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보며 그 관계가 필요한 위치에 있는 것인지와 국가안보에 기여하는지 따져보려 한다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과연 사우디에 어떠한 조처를 할지를 대부분의 관계자가 미국 무기 수출 금지를 내세울 것으로 봤습니다. 사우디는 막대한 석유 생산량으로 세계 강대국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만 에너지 외에 반도체 첨단 기술 방산 등에서는 오로지 해외에 의존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사우디는 이란에 대응할 만한 군사 장비가 필요하기에 미국산 무기 도입이 절실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이 사우디의 무기 수출을 금지한다면 사우디로서도 타격이 될 것은 분명합니다. 한편 벌써 미국에서는 사우디로의 무기 수출 금지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민주당 소속인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은 전날 사우디의 무기 수출을 중단해야 한다며 무기 판매를 가로막을 수 있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뉴욕타임스는
바이든 행정부가 중동 국가들과 함께 이란군의 공습 가능성에 대비하는 실무그룹 회의의 불참 의사를 사우디에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미국이 중간 선거뿐만 아니더라도 사우디의 석유 감산으로 인한 고유가가 다시 시작되면 IRA 법안과 맞물려 미국이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고유가는 미국 경제에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안 그래도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이 이어지고 있는데 고유가가 다시 한번 시작되면 인플레이션이 더욱 가중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바이든 정부의 IRA 법안입니다. 현재 계속해서 달러 강세가 강해지고 외화들의 가치가 떨어져 외국 기업들이 미국 투자에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유가로 이러한 상황이 더욱 심화한다면 기업들의 미국 투자는 거의 없어지게 될 것이 뻔한 상황이죠. 또한 고유가는 미국이 해외 제품을 수입할 때도 문제가 됩니다. 미국이 FTA를 맺은 국가들에서 제조품들을 수입해오면 환율 차이로 오히려 수입 제품이 미국 자국산 제품보다 저렴한 상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국 자국 우선주의로 미국의 경제를 끌어올리려 시행한 IRA 법안으로 미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잃게 만들게 되는 최악의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벌써 해외 언론들은 미국의 달러 강세로 미국 기업들의 수출이 최대 10%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물론 미국은 각국 기업들이 모두 투자하고 싶어하는 시장입니다. 러시아와 중국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안전한 미국으로의 투자를 원하는 것이죠.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환율 차이로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투자할 일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미국의 경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면 지지율을 올리려 동맹국에 피해를 줬던 바이든 정부는 양쪽 모두 다 잃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처럼 미국은 현재 경제 불확실성에 직면했는데 미국과 대립 국면에 들어선 사우디의 행보로 한국은 오히려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앞서 관계자들은 현재 사우디는 트럼프 행정부의 복귀를 바라고 있으며 바이든 정부와는 대화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도 그런 것이 이번 감산 정책 결정 발표 시기가 중간선거 직전이라는 것이죠. 한편 미국이 사우디에 무기 수출을 금지해도 사우디는 이란을 방어할 방산 무기가 필요합니다. 이에 사우디는 한국의 무기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앞서 사우디가 트럼프 행정부의 복귀를 원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사우디와의 사이도 좋았을 뿐더러 첨단 무기를 약 16조 원 이상 판매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우디로서는 더할 나위 없는 파트너였던 것이죠. 하지만 현재 사우디로서는 미국 카드를 잃어버렸고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방산 수입 선택지가 한국뿐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사우디는 지난 3월부터 한국 방산을 대거 수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 3월 하나디펜스는 사우디 국방부와 30억 리알 약 9,846억 원 규모의 방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우디 국방부가 이날 국내외 방산업체들과 체결한 전체 계약 금액 70억 리알 중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입니다. 이는 하나디펜스가 지난 2월 이집트 정부와 2조 원 규모의 K9 자주포 계약을 맺은 데 이어 한 달 만에 조단위 계약을 또 따낸 것이었습니다. 당시 한화 관계자는 사우디 국방부와 방산 계약 관련 세부 내용을 일절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수출 품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지만 하나디펜스는 사우디 정부와 고성능 복합 대공화기 비호 2 수출 계약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일각에서 현재 사우디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한국산 방산을 도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주장하는데요. 실제 사우디는 한국의 게임 산업에까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사우디아라비아의 게임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우디의 국부펀드 PIF가 운영하는 게임사인 사비 게이밍 그룹 세비 게이밍 그룹은 2030년까지 게임 산업에 378억 달러, 한화로 약 54조 원을 추가로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의장을 맡은 국부펀드 PIF는 올해 들어서 국내 게임사인 넥슨과 NC소프트에 3조 5천억 원을 투자해 2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또한 사우디 관계자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게임 기업들과 회동하고
e스포츠 정상회의에도 참석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현재 한국은 사우디의 경제력과 영향력을 등에 업은 상황이지만 미국은 사우디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현재 혼란스러운 국제사회 속에서 앞으로 미국과 사우디가 어떠한 대립에 놓일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KTSSM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장사정포 공격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완벽하게 제거해버리는 최강의 킬체인 전력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난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청와대의 특별 지시로 비밀리에 추진된 번개 사업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KTSSM은 땅굴에 숨어있는 북한 장사정포를 파괴하기 위해 열압력탄을 탑재한 벙커버스터의 형태로 만들어져 지하 1m 이상을 관통한 이후 일대를 초토화해버릴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초정밀 GPS 유도장치를 탑재해 오차 범위가 고작 1m 이내이며 최대 사거리 180km의 성능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죠. 실제로 지난 2017년 국회 국방위원들이 대거 참관한 시험 발사에서 그 압도적인 성능과 위력이 만천하에 공개돼 전 세계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는데요. 더욱 경악스러운 사실은 당시에도 겨우 1m 내외의 오차 범위밖에 나지 않아 엄청난 주목을 받았던 KTSSM이 고작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욱더 발전된 형태로 업그레이드되어 최종 완성형에 가까워졌다는 것이었습니다. 2020년 9월 국방과학연구소는 3년 전과 같은 고정형 타깃이 아닌 움직임이 많은 바다에 바지선을 띄워 목표물을 설정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바와 같이 완벽에 가까운 타깃 명중률을 선보이며 다시 한번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는데요. 실제로 당시 NYT와 로이터 통신 등 다수의 주요 외신 등에선 이러한 KTSSM의 압도적인 성능 덕분이었을까요? 지난 2017년부터 꾸준하게 우리나라의 천무 다연장 로켓을 구매하고 싶다며 매우 적극적인 러브콜을 쏟아내 왔던 아랍에미리트가 최근 돌연 미국에서 수입하기로 예정된 로키드 마틴의 고속 기동용 포병 로켓 시스템 즉 하이마트 도입을 전격 유보하고 대한민국 육군의 천무 시스템에 매우 적극적인 구매 행보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앞서 아랍에미리트는 2006년에 이미 미국으로부터 M142 하이마트 12대를 도입한 바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아랍에미리트의 파격적인 행보는 매우 이례적이라 할 수 있었는데요. 앞서 아랍에미리트가 도입한 M142 HMRS를 간단하게 살펴보면 과거 미 육군이 주력으로 사용했던 다연장 로켓포 M270A1은 궤도형인 만큼 장거리를 이동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었고 또 너무 크고 무거워 C-130 전술 수송기에 탑재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단점들이 꾸준하게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미 육군은 고기동 트럭의 로켓탄 수를 12발에서 6발로 대폭 축소하고 M270A1 발사포드를 결합한 M142 하이마신은 개발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M142 하이마신인데 게릴라전을 상정하여 자력으로 장거리 주행이 가능하고 C-130 수송기를 통한 장거리 전개도 가능해 기존에 제기되어 왔던 대부분의 단점을 해소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는데요. 실제로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미국의 지원으로 투입된 M142 하이마식이 러시아군의 핵심 탄약고와 지휘부를 집중적으로 타격해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러시아군의 무차별적인 포격에 맞서 보병을 엄호하는 등의 압도적인 성과를 드러낸 결과 하루 100에서 200명이던 우크라이나군 전사자가 최근 30여 명으로 대폭 줄어들고 하르키우 지역에서의 러시아군 포격이 무려 10분의 1로 감소했을 정도라고 WP는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UAE는 이처럼 압도적인 성능을 내는 미국산 하이마신은 제쳐두고 한국의 천무 다연장 로켓포를 원하고 있는 것일까요? 놀랍게도 이에 대한 해답은 얼마 전 아시아 지역의 군사 소식을 다루는 전문지 아시안 밀리터리 리뷰 에이전 밀러테리 리뷰에 게재된 기사에서 명확하게 밝혀졌습니다. 이어서 매체는 보도했습니다. 심지어 매체는 이러한 이유로 최근 한국에서 개발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 KTSSM-2에 대한 대규모 수출이 UAE에 전격 성사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이유라고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처럼 UAE 측이 간절하게 한국의 KTSSM을 원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정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많은 분이 아시다시피 이란이라는 막강한 적국을 둔 UAE의 사정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UAE 정부 역시 오래전부터 이란을 최대 위협 요인으로 꼽아왔어. 심지어 이란과 북한은 매우 긴밀한 협력 관계로도 알려졌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북한은 이란에 핵폭탄과 미사일을 비롯한 무기 기술은 물론 땅굴 굴착 기술을 제공했는데요. 이 때문에 이란의 핵심 탄도미사일 부대 병력은 마치 북한과 같이 대부분 지하 갱도에 배치된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2015년과 2016년에 직접 지하 갱도에 있는 탄도미사일 부대를 관영 매체를 통해 대대적인 자랑을 하기도 했는데요. 게다가 이들이 숨어있는 지역에는 다수의 민간인도 섞여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핀포인트 공격 수단이 꼭 필요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이란과 겨우 60km가량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UAE 측은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가장 큰 국가적 위협으로 규정하면서 2011년 미국으로부터 사드 2개 포대를 도입하고 하이마트 등 다수의 전략 무기들을 도입하는 등 자국의 영토를 수호할 방어 역량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UAE에 필요한 마지막 퍼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하 시설 파괴 무기였는데요. 미국의 GBU 57MOP 벙커버스터와 같은 무기의 성능이 좋은 것은 사실이지만 천문학적인 가격은 물론이고 현재 UAE 공군에는 이를 실을 대형 전투기가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미국은 처음부터 순위파 국가들이 예멘 내전에 개입하는 것을 반대해왔었기 때문에 미국의 의견을 무시하고 지상군을 투입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에 돌연 M31과 같은 정밀 유도 무기 탄약 체계의 수출을 거부하겠다는 폭탄 선언을 해버리게 되는데요. 다급해진 그들의 눈에 확 들어온 존재가 바로 위성항법장치 GPS와 관성항법장치 INS 유도 방식을 통해 오차 범위 1m 내외의 정확도를 가짐과 동시에 준수한 사정거리와 불필요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단일 고폭탄두를 사용하고 있는 다연장 로켓포 시스템 천무였습니다. 하나디펜스가 개발한 천무의 GPS 유도탄은 민수용 GPS와 러시아 글로나스 항법장치를 사용하고 있어 미국의 수출 거부권으로부터도 자유로우며 상당한 수준의 GPS 재밍 대응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요. 결정적으로 천무는 GPS 정밀 유도 시스템을 활용한 이란의 갱도 진지 타격용 무기인 KTSM 열압력 탄두를 장착할 수 있었기 때문에 UAE 측에선 요청했을 정도로 매우 적극적인 의사를 표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최근 우리 방위사업청을 통해 전해지고 있는 바에 따르면 기존 고정 진지형 버전인 KTSSM-1이 업그레이드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동식 발사 차량 운용형인 KTSSM-2의 개발로 인해 우리 군의 전력 향상은 물론 수출에도 매우 큰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KTSSM-2는 사거리를 ATACMS 수준인 약 290km로 늘리고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발사하는 개량형으로 침투관통형 열압력탄과 단일 고폭탄을 탑재한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향후 유사식 KTSSM-2는 개전 초 북한 스커드 탄도미사일 고정 기반 시설과 300mm 방사포 갱도를 완전히 괴멸시킬 전력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게다가 무려 100km 이상이 늘어난 사거리와 차량 이동형 방식에도 불구하고 기존 500kg짜리 관통형 열압력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실제 일반적인 열압력탄은 넓은 지역을 파괴하기 위해 만들어져 일반적으로 지뢰지대 개척에 이용되고 있지만 KTSSM 탄두는 특수한 관통형으로 만들어져 적국의 갱도를 뚫고 들어가 고압으로 수축한 열람을 폭사시켜 일대를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위치만 파악된다면 수직으로 떨어지는 KTSSM의 특성상 갱도의 문이 모두 닫혀 있다고 하더라도 폭발 시 순간적으로 내부의 공기를 모조리 태운 뒤 진공 상태로 만들어 그곳에 숨어있던 모든 적국의 병력을 질식시킬 수 있는 것으로도 악명이 높은데요. 이러한 압도적인 장점들 때문에 결국 UAE는 미국산 하이마시는 제치고 한국산 무기인 천무를 전격 도입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포장부라 불릴 정도로 미사일 전력의 진심인 대한민국 방산기술의 업그레이드는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최근 국방과학연구소는 천무의 새로운 성능 개량 방안을 전격 공개해 큰 화제가 됐었는데요. 특히나 국방과학연구소가
핵심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초고속 추진 기술인 닥치듯 로켓을 기존 천무 다연장 로켓에 적용하겠다는 폭탄 선언과 함께 향후 업그레이드된 천무는 기존에 비해 무려 3배나 길어진 사거리를 갖게 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여기에서 닥치듯 로켓이란 말 그대로 로켓 엔진에 제트 엔진처럼 공기 흡입구 인레트를 추가한 것으로 일반적인 로켓과 다른 두 가지 큰 차이점으로 인해 로켓의 연소 시간이 몇 배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 로켓과 달리 닥치듯 로켓은 외부 공기를 흡입한 다음 가스 발생기와 혼합하여 로켓을 연소하기 때문에 로켓의 연소 시간이 압도적으로 길어지고 해당 가스 발생기에는 특수한 밸브가 있어 가스의 흐름을 조절 후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추력을 조절해 추진 효율을 극단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장점까지 보유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 닥치듯 로켓 무기인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의 경우 비슷한 크기의 경쟁 모델보다 3배 이상의 사거리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죠. 그 때문에 국방과학연구소가 연구 중인 닥치듯 로켓이 천무에 본격적으로 적용이 될 경우 기존 85km의 최대 사거리가 무려 200km 이상으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 같은 사거리 연장한 천무는 한 발에 10억을 호가하는 단거리 탄도탄보다 가격은 저렴하면서도